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아침이네요. 어, 여러분들 뭐 명상을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명상을 하면 좋은 거는 더 좋아지고 좀 안 좋은 거는 좀 덜 안 좋아집니다. 오늘 좋은 아침인데 이렇게 아침을 음미를 해보면 더 좋은 아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제 이번 회의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가 교육과 명상인데 또 특히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명상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명상과 교육에서의 명상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래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술, 그 중에서 특히 이 정보 기술과 생명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발전이 되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놀라울 만큼 변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은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 어두운 면으로 이제 그 놀라운 기술의 그 수혜를 이 사회 일부 엘리트들한테만 그 수혜가 가게 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가 더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후 재난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기후 재난을 비롯한 지금은 이제 감명병 재난으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이 기후 재난을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기후는 점점 사나워져서 폭염과 함께 비가 홍수가 지고 산불이 나고 이런 기후가 점점 사나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장수 사회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옴으로 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명상의 일반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디스트 사이콜로지컬 모델인데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명상의 최종적인 결과는 웰빙과 여기는 이제 심톰 리덕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고통의 감소, 고통의 소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멘탈 프로리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번뇌망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 이 멘탈 프로리퍼레이션이 감소되는 거기에서부터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멘탈 프로리퍼레이션이 감소되는 것은 이제 여러 경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인드풀니스를 수행을 하면은 존재의 세 가지 특성, 삼법인이라고 하죠. 무상고무화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그 결과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필링에 대해서 어태치, 애착을 가지고 또 에버전, 혐오하는 것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멘탈 프로리퍼레이션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acceptance,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감소가 되고 concentration, 집중을 통해서 또한 감소가 되고 ethical practice,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개정해라고 하죠. ethical practice는 개라고 할 수 있겠고 정은 여기 concentration, 해는 이제 mindfulness practice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불교의 이제 견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에 와서 이제
마인드풀니스는 세큘러 마인드풀니스 혹은 테라퓨틱 마인드풀니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ACT, 이 ACT에서 보는 마인드풀니스의 네 가지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프레젠트 모먼트에 대해서, 현재 순간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멈추어서 현재 순간에 접촉을 해서 알아차리는 어웨어니스를 하고, 그리고 내가 현재 순간에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하게 되면 diffusion, 그 순간에 나의 의식의 내용물, 나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diffusion이 이제 반복됨으로 인해서 자기감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observe self, true self라고 하는 observe self가 강화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observe self는 이제 내가 의식의 내용물,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알아차림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마인드풀니스의 세 가지 액시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공리 또는 혹은 원칙, 이것이 intention, attention, attitude인데요.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intention, 의식적으로,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attitude, 그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는 non-judgmental하게, 또 acceptance를 가지고, openness를 가지고, 또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서 reperceiving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재지각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reperceiving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의 내용물을 재지각하는 거죠. 목격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의식의 내용물을 바라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일부였던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했던 생각과 감정이 나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대상이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이 나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이 나가 아니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순간에 보다 현명한 선택을, 보다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밸류 클래리피케이션, 또 유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한 플렉시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싫어했던 생각과 감정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명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명상은 미래 사회에서 제 생각으로는 5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넘어갔었는데요. 그 5가지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명상은 스트레스와 재난에 대한 행동 백신이 될 수 있다. 또 명상은 정보의 탁류를 건너가는 뗏목이 될 수 있다. 명상은 100세 시대의 무형자산이고, 또 창의성의 보고고, 휴머니즘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5가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명상은 스트레스와 재난에 대한 행동 백신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래 사회는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재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기후 재난이 닥쳐올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취약계층들의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이 재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미 이 명상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존 카바진 박사의 MBSR 프로그램, 이것이 이 스트레스 리덕션이지 않습니까? 명상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메디컬 디지즈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30년 이상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상은 재난의 시기에 그 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재난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보다 현명한 선택, 아까 value clar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었죠.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서 그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재난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결과들, 힘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난에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상은 우리가 재난의 시기에, 저는 그 경주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존 배낭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갖춰야 될 생존 배낭. 생존 배낭에 꼭 갖춰야 될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극한 상황은 뭐 전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이 명상을 가르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Make Mindfulness라는 책에서 로널드 펄스 교수가 군인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서 살인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극한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명상의학회에서 하나원은 이제 탈북민들이 거쳐가는 곳이죠. 물론 탈북민을 뭐 난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탈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한명상의학회에서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교육이사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또한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명상이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가장 심한 문제는 정신질환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TSD의 명상이 또 많은 효과들이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명상은 정보의 탕류를 건너가는 뗏목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 주변은 수많은 정보로 넘쳐나고 있죠. TV 채널만 해도 그전에는 한 10개도 채 안 되는데 지금은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면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뭐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그 정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정보에 끌려가는 정보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명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는 주의를 소모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정보가 풍요하게 되면 우리의 주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주의를 한꺼번에 여러 곳에 주의를 둘 수가 없고 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의는 우리 내면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주의력의 빈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빈곤을 초래한다, 이렇게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현재 문화적으로 주의력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주의가 빈곤해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또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좀 가치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별로 가치도 없고 중독성이 있는 정보에 끌려가기가 쉽고, 또 이제 기계를 통해서 주로 뭐 컴퓨터나 인터넷 기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보다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기 쉬운 이런 점으로 해서 주의력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주의 조절의 훈련입니다. 그렇죠? 명상은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력의 빈곤의 시대에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의 주의를 최우선적으로 어디에 둘 수 있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명상은 100세 시대의 무형자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서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50% 이상이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 30대에 계신 분들도 50%는 100세까지 살 수 있고요. 60대들도 90세 이상 살 수 있는 분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후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오래 사는 것이 단순히 병치레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오히려 저주라고 하겠죠. 100세 시대 장수가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활력, 창의력,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비금전적인 자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강조한 분이 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브래턴 교수신데요. 무형자산이 뭔가? 무형자산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정을 잘 꾸리는 거라든지 좋은 친구라든지 기술과 지식, 또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경제 활동을 오랫동안 하기 위한 열쇠가 되고, 또 그 자체가 목적이죠. 그 자체가 목적인 동시에 유형자산, 돈을 또 잘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자산이 잘 조화를 이루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린다 그레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린다 그레턴 교수는 이 무형자산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 이 세 가지인데, 생산자산은 기술과 지식과 같은 우리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것을 생산자산이라고 하고, 활력자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자산으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나 웰빙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또 긍정적인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을 활력자산이라고 하고요. 변형자산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또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을 변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명상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명상은 변형자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명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자산에 속하면서도 또한 생산자산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자산에도 도움이 돼서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명상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명상은 창의성의 보고다 하는 말씀인데요. 명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창의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상은 이제 이 창의성은 미래 세계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해보셨듯이 늘 새로운 것이 뉴노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미래 세계에는 벌어질 것입니다. 기후 재난이라든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초지능 기계도 나오고 공학적으로 설계된 신체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알고리즘, 또 미래 세계에서는 뭐 급속히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직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C가 중요하다 얘기되고 있는데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이 4C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마인드풀니스와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는 이 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심 초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심은 초심이다. Zen Mind, Beginner's Mind. 선의 마음은 비기너, 초심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문가적인 판에 박힌 그런 습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열려 있고 거기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마음을 초심이라고 하는데, 이 초심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명상은 인지적인 유연성이라든지 또 창의적인 그런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유수한 대기업들에서는 이 명상을 이미 대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의적인 사고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divergent thinking, 두 번째는 convergent thinking인데요. divergent thinking은 뭐 확산적 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과정, 이것이 divergent thinking이고, convergent thinking은 이 그 다양한 해답에서부터 이제 좁혀 들어가면서 하나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의적인 사고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창의성과 뇌과학과의 관계는 이 divergent thinking은 주로 디폴트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convergent thinking은 실행 조절 회로 executive control network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창의적인 사고는 이 두 회로 사이의 협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표에 보시면 위에 두 가지는 이제 디폴트 회로를 나타내고 있고, 밑에 세 번째 그림은 실행 조절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editate to Create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창조하기 위해 명상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명상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죠. FA meditation, Focused Attention Meditation,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Open Monitoring Meditation은 Choiceless Atten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오픈 모니터링인데, 오픈 모니터링 메디테이션은 이 divergent thinking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convergent thinking은 증진시키지 못하고요. FA meditation, focused attention meditation은 convergent thinking을 증진시키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좀 릴렉스가 되거든요. 릴렉스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좀 저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인지적인 유연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워킹 메모리를 증진시켜주고, 어텐션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창의성을 증진시켜줍니다.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경로고,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떤 끈기를 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개방성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성의 변화를 통해서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상은 휴머니즘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머니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개인의 인권, 인간의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근현대인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휴머니즘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간성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전쟁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통해서 인간성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명상은 이 휴머니즘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30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기술적인 환경과 또 재난 등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또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명상은 디퓨전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디퓨전을 통해서 자기 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하는 멘탈 컨텐트를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 나라고 하는 자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observe self라고 했죠. 이 observe self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말해온 불성이고 진여 자성이고요.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했고 아트만이고 브라만이다. 참자아란 말이죠. 참나는 우주의 근본 실제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근본 실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위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과 정체성의 경직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연한 자기,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유연한 자기, 플렉시블 셀프는 컴패션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대에서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명상을 이해를 한다면 명상은 주의 조절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다 수천 년 동안 명상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명상의 철학적인 이해는 명상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참나를 찾는단 말이죠. 그 참나는 우리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밖에서 보면 그 섬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이 참나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본래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명상은 위대한 본성을 되찾게 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증상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은 이제 이미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정신건강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명상이 앞으로 닥쳐올 재난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되고 또 정보 시대에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고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내가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인간적 본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명상을 교육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행사가 2021년 서울 릴렉스 위크 행사가 그런 점에서 의미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명상의학회에서는 이러한 명상 교육 혹은 또 교육에서의 명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서 이미 작년부터 학교 명상 프로그램 TFT를 만들어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 차기 회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명상의학회와 함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일하고 있고요. 또한 어저께 말씀해 주신 미산 스님,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의 미산 스님과 또 김윤희 박사님 함께 이 명상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행사와 저희 TFT를 만든 것은 서로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우연한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융은 싱크로니스티라고 얘기를 하죠. 싱크로니스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명상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끝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